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여러분 알고리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개발의 기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알고리즘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 혹은 개발을 시작할 때 알고리즘을 하면 좋다고 해서 라는 대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거꾸로 개발을 잘 하려면 개발의 기초를 갈고 닦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기초 문법 요거 기본이겠죠. UI 그리기 좋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두 개를 많이 해요. 문법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UI 그리는 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마주하죠. 바로 계산기 앱 만들어 주세요. 본인이 본인에게 요청을 하는 거겠죠. 나 이제 계산기 앱 만들어 봐야지.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쉽지 않죠. 뭐 해야 되지? 나 뭐부터 해야 되지? 감이 안 옵니다. 네, 분명히 기본 문법도 배웠고 UI 그리는 방법도 배웠는데 뭔가 동작하게 하는 걸 만들려고 하면 항상 좀 감이 안 와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것저것에 많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은 엘리베이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자판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지? 나 왜 이거 못하지? 왜 이렇게 막막하지? 요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가 전부는 아니고요. 개발의 기초, 문법과 UI 말고도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프로그래밍적 사고입니다. 자,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프로그래밍적 사고는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요거를 이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면 이러한 정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는 것이 포함된 사고 과정 일체를 일컫는다. 한국어인데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고 머리에 들어오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요런 정의 말고 프로그래밍적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뭔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이해해 볼까요? 프로그래밍적 사고 중에 문제와 불편을 발견하는 힘이 필요하다. 즉, 프로그래밍적 사고가 가능하면 문제와 불편을 발견할 수 있다란 뜻이겠죠? 한번 해볼까요? 맛있는 라면을 끓여주세요. 자, 어때요? 좀 막막한가요? 막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제와 불편을 발견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계산기를 만들어 주세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막막하잖아요. 맛있는 라면을 끓여 주세요. 이것도 사실은 막막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야 돼요. 국물의 농도, 그 다음에 재료의 조합, 면의 익기의 조화, 뭐 꼬들면을 좋아하는지 퍼진 면을 좋아하는 건지 혹은 짭조름한 걸 좋아하는 건지 적당한 걸 좋아하는 건지 혹은 뭐 떡, 오징어, 콩나물, 대파 뭐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가 불명확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 맛있는 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맛있는 라면 끓여주세요. 오, 국물은 어느 정도로 넣어줄까요? 면은 어느 정도로?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맛있는 라면이라는 건 잘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정도의 문제를 불편하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산기 같은 걸 만드는 건 일상적인 어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막막한 거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도 좀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집 추천해 주세요. 뭘 해줘야 되지?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해결 가능하게 쪼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이죠. 아까 했던 것 중에 일부인데요. 국물의 농도는 어떻게 맞춰요? 어떤 재료 넣는 거 좋아해요? 뭐 얼마나 익혀드릴까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 진행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는 거죠. 오케이, 스프는 다 넣고 물 450ml, 계란만 풀고 물이 끓을 때 넣으면 된다. 뭐 팔팔 끓는 상태에서 3분 정도 익힌 것, 요런 것들을 정의하고 실제로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있으면 프로그래밍적 사고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거죠. 제 머릿속에 있었던,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라면 끓여주세요. 맛있는 라면 끓여주세요. 그럼 일단 물을 끓입니다. 물 끓인 다음에 스프 넣고 면 넣고 이런 맛있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뭐 요런 얘기 나오죠. 면부터 넣냐, 스프부터 넣냐, 막 어떤 게 더 맛있다, 논란. 네, 여러분은 뭐부터 넣으시나요? 네, 그거는 우리가 정의하기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좀 해볼게요. 자, 물을 담습니다. 얼마나 담을까요? 450 정도 담을게요. 물의 온도가 100도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불을 켰다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스프를 모두 넣고요. 면을 넣고 타이머를 돌립니다. 3분을 돌리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계란을 넣어서 풀거나 풀지 않는 이런 순서와 방법이 이제 맛있는 라면을 만드는 해결책이다 라고 프로그래밍을 한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문제와 불편을 발견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계산기를 만들어 주세요. 저는 문법을 몰라요. UI도 모릅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기 로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계산기 로직. 숫자를 혹은 문자든 입력을 받는 거죠. 1, 2, 3, 4, 5, 6, 7, 8, 9, 0이 될 수도 있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는 입력을 받습니다. 자, 숫자이면 입력값이고요. 기호이면 연산자에 넣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 공간을 일단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숫자면은 입력값에 넣을 거고요. 기호이면은 연산자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자, 연산자 중에서도 는이 들어오면 끝이 나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는 연산자에 저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입력값이 3이 일단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들어왔어요. 즉 사용자는 3 누르고 플러스 누르고 이렇게 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자, 이전에 입력값이 숫자이면 숫자 입력 중 연산자가 비어있으면 입력값 1 아니면 2. 이 무슨 소리냐면요. 자, 3 눌렀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3을 누르면 입력값은 33이어야겠죠. 거기서 7 누르면 입력값은 33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입력값이 숫자이면 숫자 입력 중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가 비어있으면 입력값 1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처음에 337 했을 때 연산자는 비어있었죠? 그러면 입력값이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를 누르면 연산자가 찰 거고요. 연산자가 차 있는 상태에서 숫자를 누르면 두 번째 입력값이라는 뜻이겠죠? 왜냐면 우리는 3 더하기 5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3을 누르면 3이 입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를 입력하면은 3, 4가 입력되겠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면 연산자가 눌러질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5를 누르면 3, 4, 5가 되는 게 아니라 3, 4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계산기의 로직이고요. 우리는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발휘해서 계산기의 로직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될 겁니다. 반복문을 통해서 입력을 계속 받을 거고요. 조건문을 통해서 우리가 입력받은 조건에 따라서 변수의 값을 저장할 겁니다. 왼쪽에 변수가 3개가 있네요. 입력값 1, 입력값 2, 그리고 연산자. 이것을 코드로 옮기면 코딩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무언가를 코딩할 때는 이런 그림 혹은 설계도 혹은 로직을 보고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화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화면 그려주세요 라고 디자이너가 화면을, 시안을, 피그마를 줍니다. 그럼 그걸 보고 버튼이 여기에 있고 이 색깔이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왜 로직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리시죠?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아마도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이런 로직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가면서 코딩을 하느라 굉장히 고통스럽고 좀 어려울 텐데요. 머릿속에 있는 이 로직을 종이나 눈에 보이는 곳에 꺼내주세요. 꺼내놓고 보고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을 연습한다는 것에는 저렇게 로직을 만드는 것이 있고요. 그 로직을 실제 코드를 쳐서 돌아가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연습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클론 코딩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코딩 처음 시작할 때 클론 코딩부터 한번 해봐요.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봐요. 좋아하는 앱 따라 만들어봐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알고리즘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어디 사이트 가면은 여러 알고리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추천과 제안을 많이 받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한 학습 방법에 따라서 누리는 효과도 달라집니다. 알고리즘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요것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알고리즘에 기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은 무언가 만드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알고리즘 자체를 학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무언가를 만들고 잘 만들었는지 테스트해 보는 것을 해보고 싶어서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피보나치 수열의 48번째 숫자가 뭔지, 퀘니히스베르크 다리 건너기, 섬이 6개 있고 다리가 7개 있다. 건너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다리를 그렇게 건널 일이 있으신가요? 혹은 피보나치 수열의 몇 번째 숫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알고리즘 자체를 막 학습을 하는 거죠. 난 이제 피보나치 수열 머릿속에서 227번째 숫자까지 꺼낼 수 있어. 큰 의미 없고요. 나는 섬이 10개고 다리가 8개인 것도 다 구할 수 있어. 네. 그 알고리즘을 잘하면 좋긴 하지만 이 의도와 목표가 알고리즘 자체를 많이 알고 알고리즘 자체를 깊이 있게 알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보나치 수열 잘해줘야 하시나요? 혹시 다리 건널 일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자, 그러면 뭘 해야 하냐? 구현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키우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문제가 주어졌잖아요. 이런 입력값에 이런 출력값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어떤 함수를 짜야 하는가가 보통의 알고리즘 문제고요. 그러면 그게 C 언어든 자바든 파이썬이든 스위프트든 로직은 동일할 겁니다.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해서 그 로직을 짜시고요. 그 로직을 코드로 옮기는 이런 논리력을 키우는 훈련을 일단 해야죠.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위한 순서도를 그려보는 연습, 요것들을 알고리즘 공부를 하면서 얻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그리고 문법과 필요하다면 UI까지 익숙해져 보는 연습이죠. 그래서
그래서 반복문은, 그래서 조건문은, 그래서 배열은, 그래서 문자열은, 그래서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거람. 네. 결국에는 무언가를 연습을 하면서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프로그래밍을 할 만한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지 이 알고리즘의 대가가 되자라는 소리는 아닐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알고리즘 자체를 학습하는 걸 즐기는 것. 근데 보통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할 때 알고리즘을 하는 이유는 그 언어에 좀 익숙해지려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좀 더 키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도록 이제 한번 더 짚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면, 이 문제 쓰면 풀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알고리즘을 잘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던지 간에 어떤 입력값과 출력값이 주어지던 간에 그 사이에 그렇다면은 요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논리를 짜고 순서대로 그려서 그럼 이걸 보고 나는 어떤 언어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실제 돌아가는 것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프로그래밍의 숙달까지 챙겨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같은 질문을 많이 듣고 있어요. 저 알고리즘 공부하는데 이거 계속 할까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